네, 바람을 피운 남편이 아내에게 이혼을 하자고 한다면 아내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최근 법원이 두 사람은 이혼을 하라고 판결을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지난 1970년 결혼한 A씨, 아내와 끊임없이 갈등을 빚다 결국 다른 여성과 동거를 하고요. 혼의 자식까지 낳았습니다. 이후 20년이 넘는 동안 아내와 만난 건 아들 결혼식에서 한 차례가 전부였습니다. 사실상 남남으로 살아왔는데요. 이런 남편이 아내에게 이혼을 하자고 소송을 냈고요.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는 했지만 이혼은 안 된다고 했던 지난 9월의 대법원 판결 이후 처음 이혼 사례인 셈입니다. 두 달 전 대법원 사건과 이번 사건 비슷한 점이 많지만요. 판단은 달랐습니다.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두 이혼 소송의 상황을 살펴보면요. 이혼이 안 된다고 판결했던 대법원 사건의 경우 15년째 별거 중이었고요. 가정법원 사건의 경우에는요. 22년째 별거 중이었습니다. 대법원의 사건은 결혼 22년 만에 다른 여성과 혼외자를 낳았고요. 이번 사건에서는 결혼 20년 만에 다른 여성과 동거를 한 후 결혼 24년 차에 혼외자를 낳았습니다. 네, 그렇다면요. 상대 배우자, 그러니까 부인의 경제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대법원의 경우 배우자가 무직 중에 투병 중이었고요. 이번 가정법원의 사건에서는 부인이 금전적인 여유가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배려도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 사건의 경우에는요, 월 100만 원씩의 생활비를 지급하다가 3년 전에 중단을 한 상태였고요. 이번에는요, 세 자녀에게 수억 원씩을 지원해 왔었습니다. 두 사건, 결혼기간, 또 동거녀, 혼외자 출산 등 비슷한 점이 많아 보이는데요. 한 가지 눈에 띄게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경제력 부분입니다. 법원 판결대로라면 결국 부인의 경제적 능력과 바람을 피우고도 이혼을 청구한 남편의 자녀 부양 기여도 등이 중요한 기준이 된 셈인데요. 이번 판결을 놓고 결국 돈 있는 사람은 바람을 피워도 이혼할 수 있다는 거냐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자, 아까 류지연 앵커가 2009년이었나요? 2009년에 판리하고 2015년 9월이군요. 2009년이 아니라 2015년 10월 가정법원 사건 이 두 판례를 비교했는데, 자, 한번 화면으로 한번 보여주시고요. 네. 그 두 개를 비교해가지고 법조인 입장에서부터 어떻게 보이세요?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2015년 9월 달에 정말 어렵사리 유책주의로 판단을 내렸습니다. 예. 그때랑 지금 사건이랑 지금은 그 판결 후에 첫 예외 판결, 다른 부분들은 지금 보면 뭐 시간하고 이런 거 다르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축출이혼이냐 아니냐 부분 같아요. 예? 축출이혼.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혼을 하는데 보내는 겁니다. 내쫓는 거? 내쫓는 이혼이냐 아니냐를 판단 기준으로 본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여성 입장에서 경제력이 상당히 있고 또 남성도 비록 많은 시간이 별거를 했지만 어느 정도 경제적 지원을 해가지고 이 정도 됐으면 그 책임이 정말 미약해진다. 이런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유책주의지만 예외적으로 이혼을 인정해주자 이렇게 판결한 걸로 보이고요. 근데 사실 9월 달에 이렇게 전원합의 판결이 났는데 몇 달 안 지나서 이렇게 예외 판결이 나오는 게 결과론적으로 선진국은 거의 다 파탄주의로 많이 가고 있거든요. 유책을 원칙으로 하되 많은 예외들이 좀 등장하지 않을까 앞으로. 어차피 금관율이 잘 그럴 걸로 저는 보입니다. 이게 의미는요. 예, 사실은 맞습니다. 그 유책주의를 고수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고 난 이후에 지금 이게 최초의 판결이라는 거죠. 그 이전에도 유책주의 원칙 하에서 예외적인 어떤 파탄주의 적용을 좀 했었어요. 그게 이제 그 민법 840조 6항에 보면 혼인 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기타 사유가 있을 때 이혼 청구가 가능하다. 이 내용이 뭐였냐면 아내가 이미 다 이제 속된 말로 끝난 상태에서도 보복 감정을 가지고 이혼을 계속 안 해주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실 인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혼을 저는 하도록. 이 결혼해서 축출 이혼은 아닐지 몰라도 이 여성한테는 이 여성은 돈이 있다고 해서 그런 강자로 본 것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여성은 자식을 셋을 결국에는 혼자 키운 게 됐고요. 결국 어머니들이 그렇듯이 자식들이 결혼할 때까지는 어떻게든지 아버지 자리를 비워놓기 싫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 딸들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있었는데 법원에서는 부인이 돈이 있고 뭐 너무 오랫동안 떨어져 있으니까 이 이혼을
이혼을 해라라고 얘기했으면 이 어머니는 돈이 있건 없건 떠나서 굉장히 마음의 상처를 원하지 않는 이혼을 할 수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렵다. 유책주의, 파탄주의가 여전히 좀 어렵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건도 대법원에 가면 새로운 또 판단이 또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결국은 예외를 인정한 건데 우리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7분이 그래도 아닌 것처럼 판단을 다 내렸거든요. 이게 예외에 해당할지 안 할지는 제가 뭐 개인적 생각이지만 대법원 가면 또 어떤 쟁점이 되지 않겠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축출하고 상관없이 이 여성분은 계속 있고 싶은 거거든요. 아마 판단의 어떤 대상이 될 걸로 보입니다. 그 유책주의든 파탄주의든 간에 저는 재판부가 왜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사안을 잘 들여다보고 이 부분은 이혼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해주는 것이고요. 아니면 또 이혼을 안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유책주의라고 하는 거 절대 이 부분은 안 된다고 그러면 사실은 왜 재판부가 있겠습니까? 저는 아주 현실적으로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이미 파탄이 됐고 또 이 결혼에 어떤 따져서 실익이 없는 건데 축출 이혼의 우려도 없고 그렇다. 알겠습니다. 오늘 내부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